오늘 장 중심이 될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들 발굴해보는 시간이죠. 마켓포커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요. HC현대그룹 집중 조명해볼까 하는데요. 지수사 체제로 처음으로 전환한 이후에 영업이익 1조 시대를 맞았습니다. 주요 사업 전반에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국내 조선업종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요즘 그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이 방산하고 조선인데, 그러니까요. 방산은 뭐라 그럴까, 약간 수주와 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긴 반면에 단기적인 실적 부분은 이 조선이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잘 나가요. 네, 굉장히 잘 나가죠. 특히 미국 트럼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게 조선 같은데, 지난 17일이었죠. 미국이 그 무역대표부가 중국 해운사, 중국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는 미국에 들어올 때 수수료를 내라 이 말을 했죠. 이게 굉장히 파급이 컸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에 전 세계 그 조선 수주량의 무려 71%를 중국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몇 프로를 하냐면요, 17% 정도 합니다. 굉장히 적네요. 250척 생각보다. 정도를 했는데도 그렇고, 중국이 몇 척을 가져갔냐면 1,700척을 가져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미국의 이 조치로 인해서 이런 그 수주 전쟁에서 붕괴가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LNG선인데요. 미국이 사실은 LNG가 꽤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생산된 LNG는 중국 배가 못 가게 하는 조치인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이 이제 조선업을 지금 주니어 트럼프가 오지 않았습니까? 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시키기 위한 플랜으로 좀 온 것 같은데, 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시키기 위한 플랜은 뭐가 되겠냐면은 미국산 LNG 수출 시에 물량의 일정량을 미국이 건조한 LNG선으로 운반해라, 이런 부분을 해놨어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미국이 LNG선이 매년 한 100척에 가까운 LNG선이 미국에 그 LNG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의 목표는 2028년까지 이 중에서 1%를 시작해서 2045년까지 15%를 미국산 LNG선으로 이제 하라고 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 발로 인한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LNG선에 대한 우리나라 LNG선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조선 3사에, 특히 LNG선에 강한 조선 3사, 특히 HD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K조선과 관련해서는 미국발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HC현대그룹 내에서 조선 계열사죠. HC한국조선해양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5.4배나 증가하면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실적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하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아까 초대 하셨듯이 HD현대가 지주사를 낸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2017년도에 지주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8년 됐죠? 8년 됐는데 분기 영업이익을 1조 이상 낸 건 올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최대 실적을 냈고, HD현대가 가장 큰 곳이 한국조선해양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조선해양이 1분기 영업이익이 8,592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HD현대 마린솔루션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26.8%를 전년 동기 성장하면서 실적을 냈고,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도 전년 동기 대비 69.4% 영업이익을 증가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HD현대오일뱅크하고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제 건설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HD현대중공업은 이런 실적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시장 기대치가 3조 7천억이에요. 영업이익 기대치가. 그러면 좀 분기 실적이 한 8천억 정도가 올해 계속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영업이익이 환율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조선이가 대부분 수출을 하죠. 네.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2000% 가까이 늘어납니다. 예. 거기다가
이 달러로 수주된 걸 받다 보니까 환율이 한 3% 정도 효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늘어난 효과도 있어서 이런 추세라면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내년까지는 이 실적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방사는 호흡이 길다면 조선은 관세의 자유로운 업종 중에서 호흡이 굉장히 짧은 그 이익으로 계속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좀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살짝 해주시긴 했는데 현대중공업 하면 계속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입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소협력사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있는 이슈다 보니까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해당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꽤 큰 사업이에요. 7조 8천억대의 사업입니다. 벌써 1년이 연기됐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원래는 이 사업은 이 구축함 사업인데요. 차세대 구축함 사업인데 HD 현대중공업이 항상 가져갔던 수의계약 비슷하게 가져갔던데 하나오션이 이제 경쟁을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밀린 상태죠. 그런 이슈로 좀 밀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6,000톤급 구축함 그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7.8천억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올해 결정이 돼야 2030년에 전력화를 교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차질인 문제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연기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정권 교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 차기 현재 정권에서 이걸 결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차기 새로운 정권에서 결정하라고 좀 미룬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전력화 사업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무너지면 아까 제가 미국이 LNG선을 스스로 전문가들을 못 만든다고 하는 이유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한 여러 생태계가 있는데 미국은 그 생태계가 다 완전 파괴되어 있고 최근에 하나오션이 미국의 조선소 하나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필리조선소. 예, 생산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숙련된 노동자도 없고 1,000명을 재교육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 산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축함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한 400여 개 정도 협력업체가 있는데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좀 되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뭐 해군력이라든지 혹은 또 중소형 조선 사업 자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빨리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수주와 실적 이슈 중에 주목하고 계신 내용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현재 우리가 HD 현대중공업만 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밑에 조선사가 3개가 있죠. 네. HD 현대미포조선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조선사가 있는데 우선 현대미포조선을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LNG선을 주로 한다면 HD 현대미포조선은 컨테이너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6척 정도 이번에 수주를 계약을 했고 이게 2027년까지 계약이라서 이게 좀 소식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좀 재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노동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게 좀 바뀌고 있냐면은 최근 실적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수주를 받고 나서 건조하는 데 시간을 한 1년 정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앞당기면 영업이익이 한 20%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는 그렇죠. 걸까요? 거기다가 요즘 AI라든지 스마트 공장 같은 게 다시 셋업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수주 경쟁에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저가 경쟁에서도 상당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게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은 회사입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현재 애프터마켓 매출이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수주가 늘어나고 배가 늘어나면 날수록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조선 산업을 두루 짚어봤는데 사실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나 혹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수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성뿐만 아니라 현재 수주 받은 것만 봐도 한 2, 3년간의 현재와 같은 영업이익 곡선을 그릴 수 있어서 충분히 여력이 있고 지금의 어떤 주가들은 아마 1분기나 2분기까지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3조 영업이익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좀 궁금해지는 건 저희가 이렇게 HT 현대그룹의 조선 그리고 해양 기업들을 두루 짚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토픽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전히 HT 현대중공업이 아닐까. 그리고 현대엘렉트릭 또 아직 딱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HT 현대중공업은 역시 LNG선 때문입니다. LNG선이 지금 1분기에 가스선 비중이 HT 현대중공업 60%거든요. LNG선이 다른 선박에 비해서 고부가가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2분기에 65%고 4분기에 LNG선 비중이 79%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선박 기준으로 79%면 이 영업이익의 실현은 내년 후반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곡선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전히 HT 현대중공업이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T 현대미포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하고 뭐 가스선 같은 게 주로 하는데 현재 그 세계 물동량 자체가 관세 때문에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미포보다는 HT 현대중공업이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HT 현대중공업이 더 매력적이다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도크라고 하죠. 배를 만드는 이 도크가 꽉 차 있다 보니까 더 수주를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공시를 보니까 그래서인지 하나오션이 증설 공시를 냈더라고요. 네. HT 현대 계열사 조선사들도 증설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도크는 한정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의 준설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1년 정도 짧아졌습니다. 1년이면 한 3분의 1이 짧아졌거든요. 그러면 30% 정도의 도크 증설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추가적으로 수주 여력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산성으로 지금 이렇게 도크가 꽉 찬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요. 마켓포커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HT 현대 계열사들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